안녕하세요. 하루봄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요. 제가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거의 거래가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 평택은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상가 이런 데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평택에 관심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일단 내가 가진 시드는 얼마인지, 당장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하는지, 좀 돈을 묵혀도 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여기 써 있죠. 아파트, 실거주 혹은 투자, 주거용 투자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형 물건이 있죠. 월세가 나오는 거,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좀 오래 장기 보유할 토지, 이렇게 큰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현재 어제 기준금리가 빅스텝으로 인해서 0.5%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보조를 맞추려면 앞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뉴스에 영끌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요. 대출 규제도 현재도 빡빡한데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뭐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이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센 약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이게 돈이 많아서 푼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부채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푼 돈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회수해서 경제를 회복을 하려면 그만큼 홍역을 치러야 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처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겪고 있고 여기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만 그 현금을 언제까지 꼭꼭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굴려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분명히 누군가는 이 시기에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택이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평택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자기가 가진 자본과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 상품들이 좀 달라지겠죠. 일단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은 무리하게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대출을 많이 땡겨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들이. 제가 있는 파라곤 같은 경우도 금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아마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지속이 되면 더 저렴한 매물들도 나올 것 같아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자기 집은 하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입지에 가격을 쭉 보고 계시다가
실거주 주택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거품이 좀 빠지고 조정기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못 견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잘 보고 있다가 그 거품이 빠진 가격에 매수하시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장 현금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품은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는 그 도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가 건물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덕 신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 상가는 물론 대출이 잘 나오긴 합니다. 주택보다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출을 많이 땡기면은 위험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 비율을 50% 내외로 줄여서 수익형 물건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신도시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도시죠. 근데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 상가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계약금 포기 물건이나 뭐 분양이 안 돼서 할인 분양을 하는 그런 상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상가들이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좋지 않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때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잔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아깝지만 지금 손해를 보고라도 던지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매물들을 좀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대부터 2, 3억대 정도의 현금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급하게 파시는 그런 물건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병원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걸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임대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인 거죠. 이런 거는 당장 현금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하셔도 되고 지금 이 어려운 경기 흐름이 좀 안정이 되면 그리고 이 도시가 완성이 될 때쯤이면 그 상가의 시세도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2번이나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을 오셔서 자기 자금에 맞는 수익형 상가들을 매수하시면 그래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좀 묵혀도 된다. 뭐 그러신 분들은 저는 토지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평택은 한참 개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통 다 공사판이고 어딜 가나 다 이렇게 길을 뚫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쪽이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축이 형성돼 있고 이쪽이 서평택이거든요.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이쪽 서평택을 추천을 드려요. 평택이 동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쪽은 어느 정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있는 고덕 신도시도 이주자 택지 이런 자리는 평당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협의자 택지 같은 곳은 평당 70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장 집을 지어도 임대는 잘 나지만 건축비도 비싸고 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미 고덕 쪽은 혹은 지제, 평택역 이쪽은 굉장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 1억을 부르는 토지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죠. 근데 이 서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동쪽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금액이 1, 2억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개발되는 부분에 가서 묵혀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이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런 이제 고점이 앞으로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 있고요. 서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의 속도가 여기가 훨씬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묵혀둘 수 있다.
금액도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안성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안성은 평택보다도 더 많은 호재들이 잠재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바로 왼쪽에 평택과 인접해 있죠. 용인과 평택은 반도체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K벨트가 형성되고 있죠. 여기에 안성이 속해 있어요.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이나 평택만큼 두드러지게 많은 뭐 호재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안성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는 개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묵혀둘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안성에 토지를 투자를 하셔서 평택이나 용인보다는 저렴하니까 한 5년 정도 묵히실 거다. 그러면은 저희는 안성 쪽으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요즘에 평택에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뭐 아실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미 많이 올라서 권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찾아보면은 제가 특정 아파트를 뽑아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주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그런데 주택의 규제가 많이 빡빡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좀 활성화할 것 같고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는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평택에서 갭 투자를 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포승이나 안중 이쪽보다는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계획이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당동이나 뭐 세교동, 원곡면, 그 다음에 공도읍,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성인데 거의 평택 생활권이거든요. 요런 쪽에 필터링을 해서 입지를 보시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는 얼마나 큰지 연식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가 지금도 많이 올라서 제가 아파트를 딱 집어서 권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갭 투자를 하시면 최소 2년은 보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평택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이후로 지금은 다 그 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고 인허가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아파트 투자할 때는 공급량을 99.9%도 9%로 봐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공급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평택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적정 수요가 이 빨간색 줄이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 있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 여기 끝에까지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작년, 재작년에 뭐 영끌이다, 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하신 분들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분위기가 집값이 막 오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저는 어느 정도 거품도 좀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급락하는 일은 없고 이제 조금씩 2년, 4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입지가 좋은 곳에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천을 봤는데 뭐 1억이 오른다 이런 거는 너무 욕심이죠. 내가 2천 갭으로 투자했는데 4천을 벌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좀 자산을 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면 위험한 시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영끌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 지금 원리금을 같이 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시드가 부족하다. 뭐 단돈 뭐 몇백이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은행에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걸로 좀 이자가 센 거를 단기간에 보관을
하고 계셨다가 계속 뭐 경매를 보시던지 현장 임장을 다니시면서 저렴한 매물을 찾아다니시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평택에는 기회가 많기는 많아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시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매물을 좀 상의하고 싶으시거나 자기 자산에 맞는 맞춤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평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그러면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